취했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다음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에 12월에는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초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12월에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이틀째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오후 중국 군용기 22대와 군함 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중국 군용기 20대와 군함 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탐지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낮까지 5mm의 비가 오겠고 제주 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울긋불긋한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풍기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서울 도심에 단풍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정보는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광화문, 태평로, 삼각지역 요 일대에서 진보단체, 보수단체 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 가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손에 피켓을 들기보다 단풍잎을 주워들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언제쯤 보게 될까 좀 답답한 심정이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지은 캐스터. 네, 이번 주말이 단풍 구경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죠. 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한 차량들로 지방 방향 정체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충청권으로 내려가기가 아주 힘겨운데요. 경부선 부산 쪽 총 정체 길이는 60여 킬로미터로 경기권에서는 오산에서 남사 지나기가 힘듭니다. 이후 충청권 지나기는 더 어려운데 북천안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21킬로미터로 가장 답답하고요. 천안 분기점에서 논산 천안선으로 갈아타신다면 논산 쪽 정체가 남풍새 나들목과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 이남 지역과 이어지는 중부선도 남이 쪽으로 경기권과 충청권 모두 어려운데요. 산곡 분기점에서 중부 3터널, 이후 모가와 진천 부근에서도 길게 속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오창 부근에서는 사고 영향으로 주변 6km 구간 정체입니다. 전방 상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비교적 상황이 수월한 편인데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그래도 신갈에서 용인 지나 용인 휴게소까지가 어렵고요. 강원 지역에서는 면원과 둔내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화도 사이 길게 밀렸다가 강원권 진입해서는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됐네요. 네, 오늘 새벽이죠. 어제 밤부터 오늘로 넘어오는 0시 45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구를 했고요. 신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자정을 넘어서 법원이 발부를 한 겁니다. 법원이 이렇게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용 부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8억 4,700만 원을 4번에 걸쳐서 쪼개서 받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요.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다 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예. 즉 작년 4월부터 8월이라는 기간을 보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이 대선 자금, 특히 경선 자금으로 받았고 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소위 불리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의 주주인데요. 대장동 개발로 1,010억 원의 배당을 받은 인물인데 이 남욱 변호사가 현금을 만들었고 또 이모 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민영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현 단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의 주장이고요. 아직 재판으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언 외에 물적 증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 씨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남욱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맞습니다. 실무자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이 씨가 돈을 전달할 때 메모를 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액수하고 시점, 장소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걸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저쪽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쪽이라는 거는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구속되기 전 상황 먼저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죠. 네.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시도했었죠. 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게 지난 수요일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구속까지 이뤄진 거예요.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지난 수요일에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중앙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소속이니까 이제 관련 내용을 확보하겠다. 이게 검찰의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중앙당사에 모여서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은 압수수색에는 실패를 했고요. 다만 포기한 건 아니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예고는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에는 그 체포가 이뤄지고 압수수색 시도된 다음 날이었죠. 그때는 국감 자체를 아침에는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나 다만 국감에는 복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감은 야당이 주인공이다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온 거고요. 다만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는 보이콧을 했습니다. 법사위가 검찰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임위거든요. 특히 그날에는 대검찰청 상대로 국감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요구 조건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담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좀 오후 늦게 법사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빨라진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있었다. 이게 이제 검찰 쪽 주장이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에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국면이 조금 바뀌었죠. 대선 자금 불법 수수 사건으로 일부 전환이 된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 10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혐의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제 특혜를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혐의명이 뇌물죄, 뇌물수수 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제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주장이 약간 바뀐 겁니다. 내가 돈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돈을 전달했다. 즉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 즉 취지는 전달책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혐의로 보더라도 뇌물죄냐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거는 경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받은 거냐 전달책이냐 이런 건 전혀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형량도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주요 부분을 좀 전해드리면은요.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즉 이재명 대표가 윗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진상이란 인물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입니다. 예.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두 명이 핵심 측근인데 이 정진상 실장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기자회견 같은 곳에서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밥도 10원은 넘을 거다. 그걸 몰랐겠느냐.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신변보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지금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까지 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대장동 의혹은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죠?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망라해서 특검에서 다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하면서 역공도 펼쳤는데요. 특검을 할 때 총 망라하자라고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이것도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대장동 일당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가 돼 있거든요. 즉 그것부터 파보자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언급을 했던 게 이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김만배 전 기자가 있는데 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역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보면은 특검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여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사건 전모는 특검에다가 맡기고 지금 좀 민생이 좋지 않으니까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혐의는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가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작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파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다. 이건 정치 탄압이자 보복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제안을 즉각 거부했죠? 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제안 자체를 물타기, 시간 끌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또 물고 늘어지는 건 물귀신 작전이다, 논점 흐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당대표 격이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내놓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 자체는 국회에서 정당 간에 결정할 일이니까 따로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예.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주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안다. 즉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차용하겠다라는 건데 즉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익명 인터뷰이긴 한데 기자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입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조작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얘기도 했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까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둘 다 하게 된다면은 소위 쌍특검이 되는 겁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근거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압수수색은 224건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 취지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은 사실은 아까 어제 특별 기자회견을 할 때 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민심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하고 대장동 특검법에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 즉 여론이 괜찮으면은 두 특검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조작 가능성을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협박을 받거나 회유가 돼서 진술이 오염됐을 거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동규 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낮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을 수가 있고, 또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엮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수 있다. 즉 두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예. 또 진성준 의원도 유동규 전 본부장 발언이 조작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시정연설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는 25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국회 예산안 관련된 시정연설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게 되어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있는 이 XX에게 연설하러 오겠다는 거냐,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한다. 요거 이제 비속어 논란을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게 김용민 의원이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이걸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수사 상황이 계속되면 퇴진 촉구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친명계와 반명계로 분리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불안감도 있거든요. 이제 익명 인터뷰 같은 데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민주당 모두가 나서서 방어를 하다가 다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은 공개적으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래서 내가 이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거다 이런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즉 이런 조금 다른 기류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나서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분리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모든 배를 묶는, 이렇게 사슬로 묶는 연안개를 썼다. 이 연안개를 안 풀면 자연인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함께 침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송원석 원내수석부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나온다. 또 정점식 의원은 방탄 정당인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각성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짚어보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웅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죠? 네,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과정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어제 발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시점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된 거는 지난 7월이에요. 이 유족하고 국가정보원이 고발장을 접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석 달 만에 첫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이 발부하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예. 고발된 지는 지난 7월이니까 좀 됐는데 그간에는 수사 진척이 없다가 이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이뤄진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 구속된 두 인물은 최근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요청했던 20명 중에 2명이거든요. 포함이 돼 있는 인물이에요. 혐의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 거는 직권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재작년 서해에서 해양수사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이 됐을 때 그때 직권을 남용해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쓰도록 그렇게 부하 직원한테 지시했다라는 그런 혐의고요. 예. 특히 서욱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혐의냐면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 결론에 배치되는 그런 대북 감청 정보가 있었는데 이걸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서욱 전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네. 그런데 이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욱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삭제가 되긴 했는데 원본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주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또 김용희 해경청장은요? 네, 당시에 실종자 수색하고 경위를 발표할 때 책임자였거든요. 근데 해경 당시에도 이게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수사팀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김홍기 전 청장이 월북 쪽으로 몰아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도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데요. 오늘 이 불가피한 공사 때문에 방송에 약간의 소음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전해드릴게요.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대체로 무난한 기온이 이번 주말 휴일 이어질 텐데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금 좀 추워지겠고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제주 산지는 가끔 낮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쪽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이 나쁜 상황은 내일 오전까지는 좀 더 이어진 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좀 들어오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해소되겠습니다. 또 이 찬 공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기온은 점점 더 내려앉아 서울이 다시 7도대까지 떨어지겠고요. 전국적으로도 좀 춥습니다. 월요일 낮 기온도 좀 서늘하겠고 다음 주 초반은 약간 추워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부 제주 산지의 비 소식, 다른 지역은 빗방울인데요. 내일은 동해안 쪽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고요. 다른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문제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아침에 안개가 다시 먼지와 결합돼서 연무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가을 나들이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체 50km 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산에서 남사까지나 망양휴게소에서 천안휴게소 사이 정체가 깁니다. 이후 옥산 일대 8km 구간도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중부 1터널에서 중부 3터널 사이 정체고요. 마장에서 모가까지나 진천나들목에서 진천터널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오창 부근 사고 영향이 남아서 일대 6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집회 준비로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무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면세점 앞은 1,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고요. 반대 방향은 태평교차로 부근이 부분 통제되고 있고 한강대로 한강대교 방향으로 삼각지역 앞에서 차로 부분 통제하고 집회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대장동 관련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지금 이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 이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이죠. 박주민 의원 오늘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하루에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무려 3명이나 다 구속이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민주당으로서는 참 안 좋은 하루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김용 부원장 구속까지 이른 이게 지금 대선 자금 수사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계속 지금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배임이냐 아니냐 이렇게 갔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뇌물이냐 이렇게 갔다가요. 급기야는 이제 대선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성격이 계속 변하면서 수사가 계속 끌려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어떻게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검찰의 좀 의도하에 지금 수사가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동규 구속됐다가 이제 구속 집행정지를 풀어놨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이 뇌물 받은 거로 인정을 하다가 나는 그냥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게 결정적인 거 아닐까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배경도
저희 당의 몇몇 의원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처벌받아야 되는데 예. 정치자금법이라서 그냥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예. 그 자기가 수령했던 돈에 대한 어떤 추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할 수 있고 또 형량도 굉장히 가벼워지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몇몇 의원들은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 만기로 나오기 전부터 들려왔던 회유나 압박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제보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검찰이 유동규 구속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하겠다라고 했지만, 구속 기간은 연장 안 되고 풀렸고, 검찰이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얘기하는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 과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물어봤을 때, 애초에 이건 병합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고 병합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별도로 기소했던 다른 사건에서 아예 영장 청구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검찰은 마치 유동규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은 하면서 또 그런 조치는 안 했던 것으로 좀 얘기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들 비춰봤을 때 저희들은 뭐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작년 10월에 구속돼서 1차 구속 만기는 6개월이 지난 금년 4월인데 한 번 더 구속영장을 해서 한 6개월이 연장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다른 별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단독 사건으로 가 있는 그 부분. 이번에 병합을 하겠다고 했던 위례에 관련된 부분이요. 위례 부분. 예.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진짜 신병을 구속시키겠다. 검찰이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쪽 방면으로 뭔가 구속 관련된 시도가 있거나 했었겠는데 별다른 것이 없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병합 신청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병합 신청만으로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한 얘기처럼 예. 그걸로는 이제 구속이 더 유지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고 계신 건 구속 연장 안 할 테니 돈 건넸다고 증언해라라고 회유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예. 그런데 뭐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뿐만 아니라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일한 실무자는 뭐 이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뭐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메모 기록한 종이까지 증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예. 내용을 좀 보면 예. 돈이 이제 유동규 씨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제법 구체적으로 예.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유동규 씨로부터 그럼 김용 이 부분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모 씨의 그 기록이라는 거는 유동규 본부장한테 갈 때 얘기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 부분은 사실상 지금 유동규 씨 진술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검찰은 이렇게 보고요. 예. 어제 이제 영장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영장이 나온 것도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검찰 쪽에서 얘기했던 뭐 유동규에 대한 회유 정황 뭐 이런 것을 검찰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범죄 소명보다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 이쪽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그 김용 부원장은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거죠? 아니 뭐 민주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김용 본인이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포영장 아직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는 유동규로부터 이제 김용 쪽으로 뭐 돈이 전달됐다 이 부분은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예. 유동규의 진술일 뿐이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예. 유동규가 본인이 그냥 그 돈을 가졌는지 정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거로군요. 네,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뭐 단돈 1원도 대선 자금 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을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뭐 전에부터 사실 이 특검 주장은 계속 해왔던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선 당시에도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의 의혹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기억나시겠지만 3차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강하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도 요구하죠. 그런 흐름이 쭉 있었던 거고 갑자기 뭐 이 얘기를 꺼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돼 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 종합해서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라는 구조로 좀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국회나 정치권은 오히려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좀 몰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은 편파적이고 기획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니 특검으로 가자 이거로군요. 네, 뭐 실제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범죄 정황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소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금 뭐 불기소, 불송치 이렇게 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 지금 현재 그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장동이나 뭐 이런 관련된 사건들의 실체 규명을 이런 수사기관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좀 특검이라는 좀 중립적인 기구에게 맡겨보자라는 것이죠. 그 특검을 어떤 식으로 임명할지를 이제 법안 내용에 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거듭 표현하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이 되려면 어떻게 특검을 임명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누가 봐도 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당에서는 이 특검 하자는 제안은 했지만 특검 임명 구조 또 특검이 맡아서 할 수사 범위에 대한 특정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익명의 인터뷰지만 뭐 사실상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과반 의석을 이용해서 단독 처리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법사위법입니다. 특검법을 만들면. 그러니까요. 법사위법의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원장이 그 안건 상정 및 처리에 협조를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이제 그 의석수를 모아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저희 당 의석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장애와 난관이 앞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당의 현재 입장은 특검을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다 이 말이로군요. 네. 구체적인 법안부터 우선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뭐 전해들은 바로는 다음 주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내는 걸 보면 뭔가 좀 그 근거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러다가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이쪽으로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적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구속영장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보다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것들을 좀 강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김동부 부원장에 대해서는. 서욱 장관 부분은 뭐 따로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찍부터 저희는 그 민생과 민주라는 투 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이 끝나면 예산과 법률 시즌이거든요. 입법 시즌이라서 예산에 있어서도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입법도 최근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이미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키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쪽 방향으로 다 쓰간다.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거고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그런 당의 활동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구속, 이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네. 이 서해기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월북으로 결론 짓고자 그렇지 않은 여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삭제하도록 지시한 등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국감 때 저희도 법사위이긴 하지만 군사법원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올해 7월 7일 날 국방부가 낸 자료에 보면은 그 삭제됐다는 자료를 삭제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가 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자료 제한 조치였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자료들은 삭제된 게 아니라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국방부가 7월 7일 날 낸 자료에 명시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죠. 이게 삭제라고 지금 감사원 얘기하는데 여기는 배포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냐? 배포 제한이 맞다고 답변을 했고요. 원본은 첩보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 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국방장관조차 다 인정한 사어다 이 말이로군요. 예, 7월 7일이면 현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나왔던 자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삭제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배포 제한 조치가 삭제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배포 제한과 삭제는 명확히 다른 거고 삭제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완전히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료들은 다 그 첩보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법원이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희 전 해경청장은 뭐 그 한자가 적힌 구명복을 입고 있었다 등등의 정보에 대해서 나는 못 보거나 못 들은 걸로 할게 뭐 이런 것으로 또 지금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는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자가 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든지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든지 이런 정황은 실제 누군가가 가서 봤다거나 그게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혀있는 자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SI라고 하는 감청 정보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 대화 사이에.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제 감청하고 들으면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그대로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걸 다 그냥 대화를 다 그 녹취록 다 올리진 않고 유의미한 부분을 뽑아서 아마 뭐 상부에는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매번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올릴 때도 뭐 로우 데이터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에게 제가 물어봐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치 그게 정식 개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뭔가 몰이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다른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하긴 그 북한군에 납포되어서 그때서야 한자가 적힌 구명복을 입었는지 뭐 붕대를 감았는지 그게 누군가의 눈에 띄인 것이고 그 누군가는 결국 북한군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는 청와대까지 전혀 보고된 바도 없다. 현재까지 뭐 박지원 원장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전 국방장관과 전 해경청장의 구속 그 이후에는 전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또 전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수사가 갈 걸로 보여지고 어쩌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로우 데이터에는 뭐 더 다양한 뭔가가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 SI 첩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입수를 했을 거고 정제되지 않은 모든 대화가 감청됐을 테니까요. 그죠? 그 로우 데이터에 뭔가가 있었다.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직 보고받는 윗선들을 무조건 문제 삼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정보 판단이나 이런 것의 적절성, 보고 단계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로우 데이터, SI 첩보 전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뭐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검증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향은 정해진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이제 국익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대중에 대한 공개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진상규명 차원에서 필요한 수사기관이나 뭐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의 공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대중공개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 내용을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공개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가 시작된 지는 3개월이 됐습니다만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딱 5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거든요. 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그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떤 내밀한 정보들을 입수하려면 검찰은 영장을 받고 또 영장을 집행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법으로 영장 없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포렌식 같은 것들의 범위는 저희들이 이제 알기로는 검찰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넓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들을 검찰에게 준 것이 저는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감사 차원에서 그렇게 확보한 정보를 검찰에 줘도 됩니까? 그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줘도 되긴 됩니다. 줘도 되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뭐 한 3가지 정도 됐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회의에서 뭔가 결정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주요한 결정들을 거의 이제 감사원장과 그 사무총장이 결정을 해버리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정보 획득하는 과정이나 행태를 보면은 전방위적이지 않습니까? 뭐 7,000명의 특히 민간인 시절까지의 정보, 열차 탑승 내역, 2만 명의 코로나 감염 여부,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절망식으로 다 긁어모으는 식으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래서 파악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넘길 수는 있지만 보통 넘길 때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넘기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사 자료를 그냥 보낸다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사무총장이 막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감사를 목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돕기 위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문자로 공개된 청와대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문자 이런 걸로 봐서는 청와대 감사원 검찰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문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법상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은 물어보는데 어떻게 안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주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물어봐도 안 되고 물어보는 걸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문자 자체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감 때 나와서 한 얘기 보면 물어보면 언제든지 알려준 것처럼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매번 가르쳐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자주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독립기구라는 감사원의 위상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하고 부합하는 정황이죠.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의혹 되는 지점 쭉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전방위적인 사정이 펼쳐질 때 이건 미래로 나아가야지 이래서 되겠느냐는 비판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보면은 뭔가 구체적인 근거들이 잡혔으니까 법원까지 나서서 이게 대장동 부분은 대선 자금으로 또 서해 공무원 피격은 월북몰이 쪽으로
이렇게 법원까지 약간씩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혹자는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나왔으니 확실한 뭔가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에 필요하면은 발부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물어봤지만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상당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 했더니 꼭 그 수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취지로 또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 소명보다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강조해서 영장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영장들이 발부됐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예.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것들이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소 후 재판까지 가서 법원이 어떤 판단,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모른다. 이 말은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 하지만 국민 여론은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뭐 영향을 받겠죠. 예. 당으로서는 이런 국민 여론의 변화, 뭔가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가는 변화는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명해야 될 부분이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과 설명을 한다.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예. 어려움이 처했지만 해명할 건 하고 민생 챙기겠다. 네.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매여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고 할 때 동사 끄르다와 풀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같은 맥락에서 쓸 수도 있지만